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휴일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도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을 2시간 이상 넘을 때 발령하는 것으로 한때 경북에서는 울릉도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발령됐습니다. 대구 동구도 오후 한때 81 마이크로그램, 수성구는 78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일도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급적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자동차 운행 자제와 미세먼지 배출업소의 조업시간 단축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홍역 관련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홍역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대구에서 발생한 홍역이 경북으로 퍼지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경산에 사는 30대 여성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가 홍역 발원지로 추정하고 있는 대구 제1연합소아과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틀간 자녀가 입원한 제1연합소아과에 있었고 이 며칠 뒤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홍역을 의심해 보건소에 신고했고 검사 결과 홍역이 맞았습니다. 이 여성은 홍역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줄 알고 경산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역에 걸린 30대 여성이 이곳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이동 경로를 파악해보니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 400명 정도와 접촉했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먼저 의료진에 예방접종을 했고 다른 접촉자에게 발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홍역에 걸린 대구 파티마병원 간호사도 경산에 사는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홍역 바이러스 감염기에 파티마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이 경북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북으로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확산될 수 있고 저희도 지금 그래서 판별진료소라든지 정보건소, 병원 그리고 국가 지정 격리 병상도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면역 저하자 임산부들은 활동을 공중에 노출되는 활동을 자제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나이들부터 지금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의료진 5명이 홍역에 걸려 진료에 차질을 빚는 파티마 병원은 항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진이 늘어 100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에서는 홍역 환자 1명이 추가로 격리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파티마 병원에 근무하다 홍역에 걸린 20대 남성을 파티마 병원 격리병실로 옮겨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구에서 발생한 전체 홍역 환자 13명 가운데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의료원에 4명, 경북대학교병원 2명, 파티마 병원에 2명이 격리됐고 5명은 퇴원했습니다. 한편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신생아는 37명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에서 10년 넘게 영업을 해오던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대구점이 다음 달 문을 닫습니다.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 트렌드에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의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중심 동성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대구점입니다. 이름에 맞게 10대와 20대를 겨냥한 업체가 110개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줄고 있습니다. 이곳 매장에서 상품을 살펴보고 정작 구매는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알아보는 10대와 20대가 늘어난 탓입니다. 온라인에는 쿠폰이나 이런 게 많이 달리니까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입어보시고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고. 매출이 떨어지자 롯데백화점은 이곳 영플라자 대구점 영업을 다음 달 말쯤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 영업을 시작한 영플라자 대구점은 11년 만에 폐업하게 됩니다. 롯데백화점은 이곳 외에도 전국적으로 10대와 20대 소비자를 겨냥한 미니백화점, L큐브 2곳을 정리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포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한 10년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시장이 넓어졌어요.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인터넷점을 인터넷에 워낙에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니까. 대형마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마트는 대구 CG점을 폐점한 데 이어 실적이 부진한 점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몰 등 온라인몰 매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인데 오프라인 매장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마트는 대구에서 매출이 부진한 지점 내부를 새로 탈바꿈하는 투자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최근 꾸준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고전 중입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그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가심리라고 해서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심리적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몰 확대가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도 영향을 주면서 고용 등 지역 경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FA컵 우승으로 지난 시즌을 마무리한 프로축구 대구FC가 우승 기념 행사 고맙데이로 팬들과 만납니다. 내일 저녁 6시 반 호텔 인터블고 대구 컨벤션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FA컵 우승 트로피와의 포토타임을 포함해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축사와 팬들이 직접 선정한 선수 시상식 등이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안드레 감독을 포함한 대구FC 선수단과 사전 신청한 팬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청년 농부가 농업을 시작하거나 농식품을 수출한 경우와 농업인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빌려줍니다. 모두 600억 원이 지원되는데 개인에게는 2억 원, 단체에게는 5억 원까지 최저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지원합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지난 199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5,60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심야에 고속버스 앞자리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무죄 판결을 했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1시 반쯤 대구에서 인천으로 가는 심야 고속버스에서 앞좌석과 창문 사이 틈으로 손을 밀어넣어 앞에 앉아있던 10대 여자 승객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15% 상태에서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돼 있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옆에 타고 있던 41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점검이 시행됩니다. 경상북도는 내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도내 판매시설과 여객시설, 공연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197개소를 일제 점검합니다. 주로 전기, 가스, 소방 등 설비시설 관리 실태와 운영 기준과 같은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를 살펴봅니다. 점검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상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있는 물산업 관련 기업이나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할 기업들로 환경 신기술 인정을 받았거나 정부와 대구시가 우수 환경 기업으로 지정한 경우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